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홍종원이고요. 또 정성우 사원과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기반 기술의 디지털 제조 담당에 있어서 제조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AI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자연어로 어떤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자연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LLM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최근에는 어떤 로봇 제어의 VLM, 멀티모달까지 좀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는 문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기술적 배경, 그리고 데이터 생성 및 학습, 그리고 우리 학습된 모델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문제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기술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PLC라는 어떤 설비 제어 논리 언어를 비주얼 언어인데 그걸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그걸 이제 파인 튜닝하여 미쯔비시 PLC의 코드를 생성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배경 및 필요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PL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PLC는 쉽게 말해서 산업 현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마 여기 모여 계신 개발자분들은 아마 PLC라는 것들이 아마 제조 영역에 조금 친화되어 있어서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텍스트 기반 언어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이 PLC가 좀 특수한 이유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좀 결합된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센서, 모터, 어떤 스위치 등의 어떤 물리적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 출력을 내보내는 작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이제 2차 전지 공정 그리고 뭐 자동차의 어떤 조립 라인, 화학 플랜트, 어떤 반도체 장비 모든 제조업의 핵심으로 설비가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 주변의 PLC를 보자면 가까운 예로는 스태킹 공정, LG 에너지 솔루션의 스태킹 공정, 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PLC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성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센서, 뭐 스위치 같은 어떤 입력 모듈로부터 신호를 받아오면 내부적으로 CPU 모듈이 그 논리적 연산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장비가 동작할 수 있게 현장에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 PLC가 산업 현장의 두뇌라면 이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국제 표준 IEC 61131-3을 좀 살펴보면은 PLC는 총 5개의 언어로 보통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텍스트 기반 언어가 있고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ST나 IL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어떤 텍스트 베이스드로 한 어떤 언어고요. 레더 다이어그램 그리고 뭐 시퀀셜 펑션 차트와 같은 이런 언어 종류들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사용자가 어떤 비주얼 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랍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클릭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는 언어입니다. 글로벌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멘스 같은 경우 ST 코드 위주로 사용됩니다. ST 코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기반 언어고요. 지멘스나 러크웰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 언어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좀 AI로 이 언어를 생성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AI 코파일럿 같은 데와 협업을 해서 ST 코드를 생성한 특화 모델을 좀 개발 중이고요. 근데 이제 LD 저희 동아시아권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미쯔비시 같은 경우 동아시아에서 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주로 LD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PLC 코드를 AI로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PL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협력사 메이커에게 이렇게 PLC 어떤 설비를 이제 제작 사양을 이렇게 맡기면 그에 따라서 이제 PLC 코드도 이제 작성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어떤 제조 공정의 어떤 혁신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설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주를 맡겨서 PLC 프로그래밍을 맡긴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기술과 노하우가 협력사에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엔 표준화의 관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여러 설비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는데 각 여러 설비 메이커가 만든 설비마다 각기 다른 포맷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PLC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처음 보면은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데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한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사실 PL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가 좀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적은 엔지니어가 좀 PLC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안, 표준화, 효율의 문제를 어떤 도전 과제로 삼고 이걸 이제 생성형 AI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60% 이상이 미쯔비시, 아까 말씀드린 LD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 특성상 미쯔비시 PLC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도전하는 과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S나 러커엘 같은 경우는 ST 코드로 생성이 되는데 텍스트 기반 언어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쯔비시를 많이 사용하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레더를 이제 생성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 난제들이 이제 도전 과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LLM 자체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주얼 언어인 LD를 이제 많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대주제로서는 미쯔비시 특화 PLC 코드를 생성형 AI로 개발하자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어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은 미쯔비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자연어 형태의 요구 사항이 이해가 되고 그걸 이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문가 경험이 적은 엔지니어도 AI 도움으로 PLC 코드가 생성되고 이해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기술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이런 자체 코드 생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레더 다이어그램은 전기 회로도 같이 어떤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LLM은 텍스트 기반 언어에 효과적입니다.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거는 이제 잘 생성을 하죠. 하지만 이제 LD 같은 경우는 저런 그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메인 학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뭐 일본 연구를 보면은 PLC LLM 생성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기반 언어인 ST 형식으로 생성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고요. 또한 LD 생성 연구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LD를 저런 이제 아스키 아트 형태로 표현하는 연구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 없는 텍스트의 나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GX웍스 같은 경우는 이 LD 프로그램을 CSV 형식으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쯔비시 GX웍스에서는 두 가지의 CSV 형식이 나오는데요. 니모닉 명령어와 커멘트입니다. 이 니모닉 명령어는 저기 보시다시피 실제 동작이 수행되는 논리적 언어입니다. 명령어와 메모리 주소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커멘트는 메모리 주소에 대한 커멘트 정보입니다. 즉 니모닉은 어떤 명령 디바이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커멘트는 어떤 그 디바이스 주소에 대한 자연어 어떤 그런 커멘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CSV를 하나의 어떤 JSON 형식으로 합쳤고요. 이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함이고요. JS 포맷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니모닉은 니모닉이고 커멘트는 커멘트인데 왜 합치냐? 사실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LD M1128, AND M1212 이제 명령어와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 건데 A 공정 프로그램에서는 M1128이 컨베이어 모터 동작인데
비공정에서는 로브 파일 위치 확인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니모닉만 가지고 여기 명령어와 디바이스로만 구성된 니모닉만 있는 경우 M1128이나 M1212 이런 거는 단순한 기호인 거죠. LLM 관점에서도 이걸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된다면 패턴 암기에 그치게 됩니다. 만약에 니모닉과 커멘트를 합치게 되면은 해당 주소와 메모리가 이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장비 연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를 좀 설명을 하는데요. 1번 연구에서는 뭐 calculate total 같은 펑션 그리고 function 1 이런 무작위한 어떤 함수명에서 뭐 함수명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학습이 잘 된다, 파인 튜닝 할 시 이러한 연구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드와 주석을 함께 학습하면 코드만 보는 것보다 주석까지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 학습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응용 사례까지 좀 보여줄 건데 정성호 사원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이어받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정성호 사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 제작부터 모델 학습 그리고 모델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퀘스천과 앤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은 인스트럭션으로 저희는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델에 사용자가 입력할 어떤 질문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앤서는 아웃풋과 익스플레이네이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이 아웃풋은 사용자 질문에 대응되는 어떤 적합한 LD 코드를 구조화된 텍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이네이션은 해당 아웃풋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자연어 주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을 때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인스트럭션과 아웃풋 그리고 아웃풋과 익스플레이네이션이 어떤 일종의 양방향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모델이 PLC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포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모델이 단순하게 이런 코드, 아웃풋만 출력하는 것보다 아웃풋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함께 출력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셋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를 했으면 데이터 스키마에 맞는 데이터셋을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마주했던 이 데이터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오직 출력 데이터, 즉 아웃풋, LD 코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파이썬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자면 단순하게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 즉 py 파일만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그래도 텍스트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 LD 언어는 비주얼 언어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환하는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LD 코드를 텍스트 기반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GX웍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GX웍스라는 것은 미쓰비시 일렉트릭에서 제공하는 PL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니모닉 명령어와 코멘트 CSV 두 가지 파일로 추출을 하였고 해당 파일을 파이썬 환경에서 데이터 조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는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희는 아웃풋, 저희가 원하는 어떤 텍스트 형태의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 아웃풋을 바탕으로 인스트럭션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AI 업계에서는 해당 과정을 이제 라벨링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라벨링하는 과정이 상당히 인적이나 어떤 물리적이나 뭐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원이 저와 이제 홍종원 사원 이렇게 2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람이 직접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LLM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고 인간이 검수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LLM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정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LLM이든 PLC에 대한 정보는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LM에 들어가야 할 프롬프트를 설계를 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PLC 정보를 주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프롬프트를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져가지만 그 프롬프트 안에 최대한 많은 PLC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롬프트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PLC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PLC 명령어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들어가지만 그 외에 어떤 복합적인 명령어라든지 좀 복잡한 형태의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 CSV 테이블로부터 리트리버를 하게 되고요.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프롬프트에 추가해주는 어떤 레그를 활용한 일종의 프롬프트 설계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어떤 프롬프트 예시고요. 뭐 헤비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라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침과 그리고 어떤 PLC에 대한 정보, 그리고 PLC의 명령어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 파란색 중괄호로 된 부분이 이제 정보들, 검색된 정보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제로샷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예시를 넣어주는, 즉 원샷이나 퓨샷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데이터셋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시도 함께 넣어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작이 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했던 모델은 엑사원과 젬마였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빌리언 수의 모델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뭐 GPU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명확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한 7빌리언, 8빌리언짜리의 모델을 타겟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라로 PFT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지만 어떤 PLC라고 하는 그 분야가 상당히 좀 지엽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로라로 학습이 되었는지 어떤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성능보다 좀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풀 파인 튜닝을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하드웨어 지금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중에서 풀 파인 튜닝이 진행할 수 있는 파라미터 수가 한 2빌리언 내외였던 것을 확인했고 그 2빌리언 내외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LLM이 엑사원과 젬마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SFT와 라프트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SFT는 뭐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이 라프트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프트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레그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레그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리트리버 메소드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벡터 검색, 즉 BGE-M3 모델을 인베딩 모델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리트리버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해당 벡터 검색을 통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레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라프트 알고리즘으로도 추가적으로 LLM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라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Supervised Fine Tuning, 즉 SFT랑 상당히 유사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SFT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에 적합한 아웃풋이 나오게끔 학습이 된 알고리즘이라면 이 라프트는 인풋과 관련되어져 있던 어떤 이 리트리버된 결과들을 함께 LLM에게 인풋으로 줬을 때 최적의 아웃풋을 출력되도록 학습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LLM과 레그 시스템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공생 관계가 확실히 되었고 확장성 측면에서 라프트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모델이 범용적으로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 학습된 LLM은 다 라프트 기반으로 학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프트 기반으로 학습된 LLM이 출력된 결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제이슨 형태의 어떤 출력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GX웍스에 임포트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이 해당 LLM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LLM이 한계점이 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LLM이 이 파라미터 수도 워낙 작기도 했었고 풀파인 튜닝도 진행이 되었다 보니 PLC에 대한 어떤 부분은 출력을 매우 잘하는 데에 비해서 범용적인 지식, 제너럴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기억의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LLM을 바로 시중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LLM을 툴 컬링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API 형식으로 많이 통신을 주고받고 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요즘 대세가 좀 MCP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의 이런 PLC 생성 툴과 데이터 변환 툴을 만들어서 MCP 서버로 구축을 하였고, 해당 서버와 웹서버, 저희는 오픈햇 UI로 웹서버를 구축을 하였고요. 해당 웹서버와 PLC 전용 MCP 서버 사이를 이제 MCP를 통해서 이런 통신을 주고받게 하는 어떤 일종의 PLC 생성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던 어떤 데모 영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PLC 관련된 질문을 UI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픈앱 UI와 연결된 올라마 서버에서 서버에 있는 LLM이 툴 컬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MCP 서버에 있는 이 LLM을 호출을 하게 되고 해당 LLM이 답변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답변을 CSV 파일로 변환해 달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링크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CSV 파일이 폴더에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GX웍스 소프트웨어에서 저희의 이제 CSV 파일, 다운받은 CSV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MCP에 대한 무한한 잠재성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미쓰비시에만 국한된 어떤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LS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오므론이라든지 다양한 PLC 메이커에 대응 가능한 일종의 PLC 생태계,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최종 지향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MCP를 통한 PLC, 다기능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청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해주신 홍종원, 정성훈님께 다시 한번